2023년 10월 임술월 간목일주 운세. 이는 인성, 문서, 모친, 귀인 등의 운수를 나타내고 겁재는 형제, 재물, 이성 등의 운수를 상징한다. 간목일간은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따라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리더십이 뛰어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내고 자신감과 당차함으로 삶을 즐긴다. 계묘년의 간목일간은 묘목과 양인사를 이루어 주관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더욱 강해진다. 리더십은 높아지지만 거만함과 고집스러움도 커져서 타인의 의견이나 조언을 듣지 않는다. 이로 인해 주변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화합과 소통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계묘년의 간목일간은 제왕지를 만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잘 이루어진다.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공과 풍요를 누린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시기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만 자만과 욕심은 조심해야 한다. 고집과 독선은 비난과 반감을 불러올 수 있고 대인관계는 적절한 배려와 타협이 필요하다. 임술월의 12운성은 양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양은 태에서 나온 후에도 엄마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양은 편안하고 안전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양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므로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그에 맞게 큰 욕심 없이 적당히 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양은 엄마의 뱃속에서 받은 교육과 전생의 영향으로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창의력과 표현력이 풍부한다. 양은 자신의 잠재력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앞으로의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 간목일간이 임수를 만나면 임수가 간목을 생하므로 일간의 힘이 증강되고 자신감이 높아진다. 명예를 얻거나 학문에 성공할 수 있으며 리더십이 강해지고 협력적이며 배려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임수는 간목일간에게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변화와 도전을 즐기게 하다. 예술, 스포츠, 요식업, 건설, 제조 생산 분야 등에 적합하다. 부동산 거래나 투자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임수는 간목일간의 연애운을 좋게 해준다.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결혼이 성사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간목일간이 편인인 임수와 만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간목일간 나이 편재인 술토를 만나면 다음과 같은 변화와 특징이 있다. 나무를 상징하는 간목일간은 고집이 세고 용감하며 명예를 중시하는 성향으로 나무처럼 높이 솟아있으며 명예를 위해 두려움 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인물이다. 술토는 불의 재로 화려하고 열정적이며 변화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간목일간이 술토를 만나면서 간목이 술토를 극하면 다음과 같은 형상이 나타난다. 간목은 술토에 뿌리내리기 어려워서 고사할 수 있다. 이는 간목이 술토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타협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 간목은 술토와의 관계에서 명예와 존경을 받기를 바라며 자신의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술토는 간목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거나 경시하거나 비판하려 할 수 있다. 이는 간목이 술토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며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 간목은 술토와의 관계에서 활동적이고 직선적인 성품으로 유학, 이민, 무역, 외교관 등의 직업이 좋다. 이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영역과 영향력을 넓히려 하기 때문에 국제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갑인일주, 갑오일주, 갑술일주. 임술월의 화개살은 묘지로 12운성에서도 묘의 의미가 있다. 화려한 것을 덮는다는 뜻으로 부귀영화를 덮는다는 의미와 창고금고에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화개살은 육해의 침잠으로부터 완전한 휴면 상태의 정지기인 화개살은 시작의 분기로서 절처봉생의 재생사를 의미한다.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그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화개살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운을 만들 수 있다. 화개살은 사주의 일간과 월간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신자진 수국의 화개살 방향은 남동이고 인호술 화국 화개살 방향은 서북이며 사유축 금국은 북동, 해묘미 목국은 남서이다. 사무실이나 집을 이사할 때 화개살 방향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화개살은 고독하고 우울한 성격을 유발하기도 하며 부귀영화를 덮어버리는 애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갑인일주. 갑인일주는 하늘과 땅에 박힌 크고 굵은 나무라고 할 수 있다. 갑목은 시작의 힘과 진취성을 상징하며 인목은 활기찬 봄의 기운을 나타낸다. 또한 밝고 명랑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성격이다. 특히 자기 혼자 힘으로 일을 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융통성이 부족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타인과 마찰이 잦을 수 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갑인일주는 자신의 힘을 발산하고 실현해야 하는 일주이므로 몸을 쓰고 활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임술월의 갑인일주는 인술화국이 되어 임수가 임목과 술토를 모두 생한다. 이때 임목과 술토는 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수는 화에 의해 강화되고 기운과 열정이 넘친다. 인술화국은 재산, 애정에 관련된 운세를 보면 임수는 술토와 정제의 관계이므로 부동산 거래나 투자에서 이익을 얻거나 연인과의 사랑이 깊어지거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인술화국은 성격이 고집스럽고 성급하고 폭력적일 수 있다. 협조심이 없고 때로는 힘만 믿고 오만에 치기도 한다. 소문이나 송사에 휘말리거나 소송 중이라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임목과 술토는 모두 역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화와 변동이 많고 사고나 위험이 닥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갑인일주가 인술화국에 있을 때는 직장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발휘하되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를 조심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재물운은 좋으니 적절한 투자를 하면 좋으며 연애운도 좋으니 이성과의 만남을 즐기면 좋다. 그러나 너무 과감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안전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건강에도 주의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갑오일주. 갑오일주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레와 땅에서 솟아오르는 불꽃을 형상화한 것이다. 갑목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상징하며 오화는 활기와 열정을 나타낸다. 갑오일주는 이상적이고 창조적이며 개척 정신이 강한 성격이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리더십이 있다. 임술월의 오술화국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땅에서 불이 튀는 것처럼 화려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다. 갑목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의미하고 오화는 활기와 열정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은 이상과 창조를 추구하며 개척 정신이 강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리더십이 있다. 임술월의 오술화국에 있는 사람은 목과 화가 충돌하는 분목, 즉 목생화가 지나쳐서 나무가 모두 타버려서 재만 남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분목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폭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은 말의 다리라는 신상을 가지고 있다. 말의 다리는 말이 주로 서서 자는 습성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강기강맹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은 재능과 매력을 발산하지만 비밀을 지키지 못하거나 타인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재물운이 좋으며 특히 부동산이나 금융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술이나 문학,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애정운도 좋으며 이성과의 만남이 쉽고 다정하고 성실한다.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질투심이 강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건강운도 좋으며 특히 심장과 혈액 관련 질환에 강하지만 화상이나 출혈 등의 사고에 주의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한다. 한편
임술월의 오술화국에 있는 사람은 화성이 강하고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욕심과 자만심으로 인해 남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과도한 욕심과 자만심을 조심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임술월의 총운세를 설명하면 직장운 갑오일주는 원래 말을 잘하고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사람이다. 임술월에는 편인과 편재의 기운으로 인해 더욱 자신감과 집중력이 높아진다. 또한 오술화국과 화개살로 인해 예술적 재능과 매력, 인기가 상승한다. 이러한 기운들은 갑오일주에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운세를 주며 직장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소모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동료와의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협력과 소통을 잘 해야 한다. 재물운 갑오일주는 재물운이 좋은 편이다. 오술화국은 갑오일주에게 재물 축적에 유리한 시기이다. 화개살은 갑오일주에게 명예를 주는 기운이다. 임술월에는 이러한 기운들이 더욱 강해져서 재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소모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절약과 투자를 잘 해야 한다. 갑오일주는 외면을 꾸미는 것에도 열중하는 일주이기 때문에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애운 갑오일주는 연애운이 좋은 편이다. 화개살은 갑오일주에게 매력과 인기를 주는 기운이다. 오술화국은 갑오일주에게 열정과 용기를 주는 기운이고 임술월에는 이러한 기운들이 더욱 강해져서 연애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소모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갑오일주는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연인과의 의사소통과 타협을 잘 해야 한다. 갑술일주. 갑술일주는 봄의 기운인 갑목과 늦가을의 기운인 술토가 함께 있는 일주이다. 갑목은 큰 나무를 뜻하고 술토는 메마른 땅을 뜻한다. 따라서 갑술일주의 형상은 메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큰 나무와 같다. 갑술일주는 힘든 환경에 처해도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또한 리더십과 용기가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소모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는 일주이다. 임술월에 갑술일주는 술토 편재 기운이 강한데 편인인 임수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편재는 재물, 명예, 인연, 성공 등을 의미하는 기운이다. 갑술일주는 일지에 편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성급한 마음이 강하고 빨리 결과를 보려는 성향이 있다. 또한 재물을 얻고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편인은 예민성, 집중력, 게으름, 변덕, 철학적 탐닉, 기의 발산 등을 의미하는 기운이다. 갑술일주는 임술월에 편인인 임수가 들어오면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여유와 인내, 끈기를 가지게 되고 충만한 내면의 힘으로 매사에 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갑술일주의 총운세를 설명하면 재물운이 좋아지고 명예와 인연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소모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절약과 투자를 잘 해야 한다.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예술적 재능과 매력이 있다. 그러나 남 탓을 하거나 자기 꾀에 빠지기 쉽다. 또한 인내심과 지속성이 부족하며 조직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 시기에 자신감과 집중력이 높아지고 사물을 보는 직관이 강화된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동료와의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협력과 소통을 잘 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타협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다. 갑신일주, 갑자일주, 갑진일주. 월살은 변화의 기운을 의미한다. 월살이 발현하면 삶에 많은 변동이 생기며 이는 월살이 발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운세의 특징을 나타낸다. 월살은 이사, 여행, 승진, 취업, 문서 획득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성공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좋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거나 욕심이 과하면 실패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월살은 사주 구성에서 재운이나 관운과 만나면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재운은 재물과 부를 의미하고 관운은 명예와 권력을 의미한다. 월살과 재운이나 관운이 기운으로 들어오면 재물과 명예를 쌓을 수 있으며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한편 월살은 사주 구성에서 흉신, 기신, 구신 등과 만나면 동분서주하지만 실리, 실속이 없게 된다. 흉운은 불행과 고통을 의미한다. 월살과 흉운이 들어오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고생하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 소송, 분쟁 등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월살은 객지풍상의 변고를 겪을 수 있다. 객지풍상은 낯선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월살이 발현하면 객지풍상의 기운이 강해져서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어렵거나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월살은 반사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반사적인 이익은 횡재수, 상소군 등의 혜택을 의미한다. 월살이 발현하면 예상치 못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좋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장기적인 것이 아니므로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갑신일주. 갑신일주는 일간인 갑목에게 월운인 임수가 생해주는 오행의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다. 편인은 예민성, 집중력, 게으름, 변덕, 철학적 탐닉, 기의 발산 등을 의미하는 기운이다. 편인의 편향된 기운은 일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여유와 인내, 끈기를 가지게 되고 충만한 내면의 힘으로 매사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일지에 편관인 신금을 잇는데 편관은 권력, 지위, 명예, 적극성, 도전성, 리더십 등을 의미하는 기운이다. 편관의 강한 기운은 일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려고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용기와 패기를 가지게 되고 도전적인 자세로 매사에 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월운 지지에 편재인 술토를 달고 있다. 편재는 재물, 명예, 인연, 성공 등을 의미하는 기운이다. 편재의 활발한 기운은 일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성급하고 욕심이 강한 성향을 가지게 되고 재물을 얻고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따라서 갑신일주는 임술월의 운세의 특징을 총평하면 직장운 갑신일주는 원래 말을 잘하고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사람이다. 임술월에는 편인과 편관의 기운으로 인해 더욱 자신감과 적극성이 높아진다. 또한 편재로 인해 직장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소모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한 동료와의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협력과 소통을 잘 해야 한다. 재물운 갑신일주는 재물운이 좋은 편이다. 임술월에는 편재의 기운이 더욱 강해져서 재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소모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절약과 투자를 잘 해야 한다. 갑신일주는 외면을 꾸미는 것에도 열중하는 일주이기 때문에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애운 갑신일주는 연애운이 좋은 편이다. 편관과 편재로 인해 매력과 인기가 있다. 임술월에는 이러한 기운들이 더욱 강해져서 연애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소모적이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갑신일주는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연인과의 의사소통과 타협을 잘 해야 하는 시기이다. 갑자일주. 임술월에 일주공망이 되는데 공망은 본인의 재물운, 연애운, 직장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자일주라면 수레가 공망이 된다. 즉 술토와 해수가 본인의 기운을 받지 못하고 비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술토와 해수에 해당하는 육친, 십신, 신살 등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약해진다. 임술월, 갑자일주의 총운세를 설명하면 직장운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나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남의 시선에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으며 동료들과 협력하는 일에 잘 맞는다. 재물운은 부동산이나 금융 등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주공망의 영향으로 도박이나 사기 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공망과 상충하는 양지의 영향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욕심을 내면서 재물 상실의 위험이 있다. 연애운은 양지의 영향으로 부부운이 좋으며 가정적이고 친절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월살의 영향으로 종교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불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일주공망의 영향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남의 시선에 신경 쓰면서 연애에 진전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공망인 술의 영향으로 인해 주색 잡기를 주의해야 하며 연인과의 의사소통과 타협을 잘 해야 한다. 갑진일주. 일주에 백호살이 탑재되어 있는데 월운에서 백호살이 또 들어와서 성정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의리 있고 용맹스럽지만 고집이 세고 욱하는 성질이 있으며 폭력적이고 지나치게 나서서 화를 자초하기도 한다. 백호살은 강력한 기운이 넘쳐나므로 자기 자신의 대처 여하에 따라서 큰일을 이루어내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백호살은 사주 구성이 좋을 경우에는 이를 면할 수 있다. 또한 남자는 처자를 극하고 여자는 남편을 극한다. 백호살은 흉신으로 흉사뿐만 아니라 일이 지체되며 막힘이 많고 장애가 있게 된다. 백호살이 하나일 때보다 여럿이면 더 강하게 나타나며 작용력이 크다. 갑진일주는 운에서 들어온 편재인 술토와 진술충으로 땅끼리 부딪힘, 충돌로 세력 간 다툼을 의미하는데 부동산, 재물로 인한 다툼, 갈등, 송사가 있을 수 있고 정신적 고충이 동반하면서 질병에 노출되어 건강이 악화되는 시기로 조심해야 한다. 진토는 계절의 전환점이고 술토는 계절의 중심이기 때문에 두 기운이 충돌하면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다. 진술충은 본인의 고집, 주관이 강하고 풍파와 다사다난을 잘 극복하는 생활력과 생존력을 가지고 있지만 남에게 잘 베풀기도 하고 내 것은 잘 챙기지 못하는 실속이 없는 시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내 능력 이상으로 투자를 할 때 무리한 투자를 하는 유혹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임술월의 총운세를 정리하면 갑진일주에 탑재된 백호살이 월운에서 백호살이 또 들어와서 강하게 발현하면서 붕충인 진술충 동시에 발현하면 총운세는 다음과 같다. 직장운 갑진일주는 일간이 갑목이고 일지가 진토인데 갑목은 봄의 나무로 활동적이고 우두머리가 되려는 성향이 있다. 진토는 흙 중에서도 비옥하고 풍부한 흙으로 갑목의 성장을 돕는다. 그러나 백호살로 인해 갑목의 기운이 과도하게 증폭되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남들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성격은 리더십이나 창의력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협동심이나 융통성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월운에서 백호살이 또 들어오면 본인의 건강이나 사건 사고에 주의해야 하며 직장 내에서의 갈등이나 적대감을 유발할 수 있다. 진술충은 형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형제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타협하거나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킬 수 있다. 재물은 갑진일주는 일지에 편재가 있으므로 재물에 대한 안목이나 비전이 있다. 편재는 일을 기획하거나 아이템을 창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런 능력은 사업적인 구상을 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일지에 재고귀인이 있으므로 일생 동안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백호살로 인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커지거나 재물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재물과 관련된 쟁제를 벌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재물운을 해치거나 재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월운에서 백호살이 또 들어오면 재물운은 더욱 좋지 않아질 수 있으므로 절약하고 투자를 신중하게 하며 재물과 관련된 분쟁은 피해야 한다. 진술충은 형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형제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재물을 잘 보호하고 형제와의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재물을 잃거나 형제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연애운 갑진일주는 일간이 갑목이고 일지가 진토인데 갑목은 봄의 나무로 활동적이고 우두머리가 되려는 성향이 있다. 진토는 흙 중에서도 비옥하고 풍부한 흙으로 갑목의 성장을 돕는다. 그러나 백호살로 인해 갑목의 기운이 과도하게 증폭되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성격은 연애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월운에서 백호살이 또 들어오면서 백호살의 기운이 강하여 본인의 건강이나 사건 사고에 주의해야 하며 연애에서의 적대감이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진술충은 형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형제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연애를 잘 숨기고 형제와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연애를 방해받거나 형제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갑진일주에 탑재된 백호살이 월운에서 백호살이 또 들어와서 강하게 발현하면서 붕충인 진술충 동시에 발현하면 직장, 재물, 연애운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기운을 조절하고 타협하거나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건강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백호살은 살 중에서도 강력한 살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백호살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살이다. 백호살을 가진 사람들은 리더십이나 창의력과 같은 장점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장점을 살려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